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탈당이 기정사실화되던 유승민 전 의원을 결국 주저앉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전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급등하고 있고 또 이준석의 개혁신당 성공 가능성이 지금 희박해졌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선택지가 좁아지는 데 따른 잔류선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이 잔류를 선택한 것은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에게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유 전 의원 지난 대선에서 당내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했죠. 그 이후 반윤석열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선 경선 패배에 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일체 돕지 않았습니다. 대선 과정은 물론이고 대선 승리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각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대선 직후 치러진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했지만 당시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앞서 나갔는데 당 주류측에서 당원 70%, 여론조사 30%였던 전당대회 대표 선출 규칙을 당원 100%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주저앉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서 어떤 식으로든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유 전 의원 조금 전 SNS를 통해서 당을 지키겠다 하면서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인내해왔고 앞으로도 인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에 남아서 미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죠.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당 주류측이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유승민 전 의원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탈당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지난 연말, 지난해 12월께 정도는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준석과 손을 잡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돌았고, 이준석은 와주면 고맙겠다 라면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던 유승민이 오늘 당 잔류를 선언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위세에 기가 꺾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정인의 사당이 아니고 우리 정치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복무하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배신자로 낙인 찍힌 유승민 전 의원에게 일단은 지금 당에서 맡길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 그렇지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앞장서서 공천을 신청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당에서 자신을 필요로 해서 어떤 지역에 공천을 한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래 지역구는 대구입니다. 대구 동구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대구인데 대선에 여러 번 나가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는 있죠. 인지도가 있고 지난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나갔었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아마 지명도가, 인지도는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수도권 내 험지로 혹시 보내주면 가서 뛰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를 놓고 아마 또 당내에서 약간은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에 투입할 인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 정도 되는 지명도가 있는, 그 정도 있는 인물이 수도권 지역에 와서 띄워준다면 같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패배 이후 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내 주류 측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곱게 볼 리가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사사건건 각을 세워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수도권에 전략 공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 지난 대선 경선과 경기도지사 경선을 치르면서 핵심 당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이중됐냐 이런 비난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공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마 예상보다는 목소리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승민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것도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만약에 유승민 의원을 험지에 공천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 경우 당내 입지가 제법 탄탄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주류 측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 입장은 다릅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 승리가 급선무입니다. 총선 승리가 급선무이고 또 유승민 전 의원과 별다른 언언 관계가 없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부딪힐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친윤계 너무 각을 많이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당에 잔류할 가능성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개혁신당으로 오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당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당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겠다. 굉장한 러브콜이죠. 유승민 의원이 입당할 수 있도록 당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개혁신당과 손을 잡으려면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아들 친구인 이준석 밑으로 유승민 의원 같은 자존심 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결국은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했는데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에 사실 거물급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유승민 전 의원이 입당에 목을 메왔는데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 두 사람은 관계가 매우 가깝습니다. 과거 이준석을 추천한 것도 유승민이고요. 유승민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합류하고 그때도 이제 늘 이준석이 행보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유승민에게 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은 진작에 이준석과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어쨌거나 유승민이 한동훈 위원장의 압도적인 기세에 놀려서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이준석을 버렸습니다. 이준석은 그래서 또 한 번 날벼락을 맞게 된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